안녕하세요 여러분, 현서입니다. 너무 오랜만이죠. 제가 개강을 하고 나서 도저히 유튜브를 찍을 시간이 안 돼서 이렇게 오랜만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오늘의 영상은 어김없이 북튜브 영상인데요. 오늘도 밀리의 서재 책들을 추천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완전히 소설만 추천할 예정이고 제가 좋아하는 그런 SF, 어린이 소설 그것뿐만 아니라 순문학도 추천을 할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추천해드릴 소설은 바로 조혜은 작가님의 테디베어는 죽지 않아 입니다. 조혜은 작가님은 칵테일 러브 좀비로 유명하신 작가님이시죠? 근데 저는 사실 칵테일 러브 좀비는 별 감흥 없이 읽었었어요. 그래서 사실 작가님의 대표작인 칵테일 러브 좀비를 그렇게 재밌게 읽지 않았음에도 테디베어는 죽지 않아가 시놉시스가 너무 흥미로워서 읽게 되었고 결론은 읽길 잘했습니다. 정말 제 스타일인 되게 재미있는 서사여서 거의 하루도 아니고 한 2-3시간 만에 다 읽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그냥 지하철 왔다 갔다 할 때 다 읽은 정도로 굉장히 속도감 있게 빠르게 읽혔고요. 일단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 야무시라는 가상의 도시에 2025년이 배경인데 이 주인공은 엄마가 무슨 묻지마 살인 사건으로 죽었어요. 근데 그게 무슨 독이 든 떡을 먹고 돌아가셨거든요, 엄마가. 근데 엄마는 절대 떡을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거기서부터 뭔가 쎄한 구석이 있죠, 엄마의 죽음에. 근데 엄마가 이제 돌아가시면서 이 주인공은 야무의 수채구멍이라 불리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복수를 꿈꾸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주인공이 청소년이거든요. 그리고 여자애고. 그래서 초반부에는 되게 이 취약한 처지에 놓여 있는 애가 어떻게든 고군분투하면서 엄마의 복수를 하려고 하는 뭔가 그런 스릴러인데 주인공이 굉장히 약한 위치인 그런 장르물의 색채가 강한데 이제 초중반부 지날수록 오컬트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요. 왜냐면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제 테디베어는 죽지 않아잖아요. 고민형에 어떤 또 다른 남자의 영혼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굉장한 위기에 처했을 때 고민형이 주인공을 구해주게 되면서 이 둘이 합작을 하면서 뭔가 이 도시에 얽힌 비리들을 밝혀나가는 그런 오컬트 하이틴 약간 로맨스도 들어간 성장 모험물이 되거든요. 근데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애초에 약간 이렇게 불리한 처지에 놓인 어떤 나약한 존재로 여겨지는 청소년 이런 아이들이 뭔가 그런 거대한 악에 맞서고 이 사회 구조에 맞서고 이런 소설을 너무 좋아하고 저도 평소에 그런 걸 많이 쓰기 때문에 제가 좋아할 수밖에 없는 소설이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작가님이 분위기 조성을 되게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상의 도시잖아요. 가상의 도시인데다가 오컬트 요소가 굉장히 세게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독자들한테는 되게 낯설 수도 있는데 뭔가 쓰는 어휘나 묘사들이 그 세계관이 어떤 느낌인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쉽게 그릴 수 있게 작용을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작가님이 너무 잘 쓰셨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등장인물들이 과거에 사실 어떻게 얽혀 있었다거나 이 고민형에는 어떤 전사가 있다던가 뭔가 이 관계성 같은 것도 되게 설계가 잘 되어 있다고 느껴서 저도 픽션을 쓰는 사람으로서 약간 공부가 되었다? 읽으면서 공부가 되었다고 느낄 정도로 정말 재밌게 읽었고요. 그 밀리의 서재 한 줄 평 같은 거 보니까 후반부에 대한 불호가 있던데 왜냐면 후반부에 완전 그냥 오컬트가 장악을 하면서 끝나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불호가 있던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재미있게 읽었고 아마 제 채널을 보시는 구독자분들이라면 뭔가 저와 책 취향이 비슷한 분들이라면 테디베어는 죽지 않아 재밌게 읽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계기로 조혜은 작가님의 독자가 되었다. 사실 원래는 조혜은 작가님의 독자가 아니었는데 이것을 계기로 신작을 기다리는 독자 중에 한 명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음으로 추천할 책은 토베 얀손 작가님의 해성이 다가온다입니다. 토베 얀손 작가님은 누구인가요? 갑자기 질문. 무민을 만드신 작가님입니다. 그리고 해성이 다가온다도 무민 연작 소설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사실 이번에 그 민음사 북클럽을 하면서 토베 얀손 작가님의 여름의 책을 읽어봤고 그게 너무 좋았어가지고 무민도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무민은 그냥 귀여운 애니메이션 이 정도로밖에 모르고 있었는데 이번에 처음 읽었거든요. 이 무민 연작 소설을 여러 권 읽어봤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 해성이 다가온다는 좀 더 일찍 읽었더라면, 좀 더 어렸을 때 읽었더라면 당연히 인생책 반열에 들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재밌습니다. 어린이 소설이라고 할까요? 장편 동화인데 저는 장편 동화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어린이 문학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장르인데 이 해성에 다가온다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해성이 다가옵니다. 이제 이 세상의 멸망이 다가오는 상태예요. 이게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에 발표한 소설을 좀 개작을 한 개정판을 번역한 것을 읽은 건데 그래서 약간 그 전쟁의 분위기가 느껴진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땅이 말라붙고 해성이 점점 다가오면서 아이들이 이 무민과 친구들이 뭔가 이 해성이 다가온다는 것이 진짜인지 그렇다면 어떻게 대피를 해야 될지 뭔가 그런 것을 고민하는 것이 사실상 이 줄거리의 전체인데 굉장히 무겁죠? 무민인데 무려 그 귀엽게 생긴 무민인데 굉장히 무거운 소재를 가지고 전개가 됩니다. 근데 또 마냥 무겁게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희망을 이뤄낼 수 있게 끝나요.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왜 진작 읽지 않았을까 후회가 될 정도로 정말 흥미롭게 읽었고 밀리의 서재에서 읽었지만 소장을 할 것 같고 다시 종이책으로 지금 책장이 터져 나가는데도 그럴 것 같고요. 저는 그 작은 요소들이 되게 중요한데 중간에 무슨 화상을 막는 크림 같은 게 나오거든요. 제가 지금 읽은 지가 조금 오래돼서 그 정확한 그 크림이었는지 기름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또 나중에 되게 중요하게 쓰이고 그 다음에 뭐 중마 이런 중마를 써서 이렇게 걸어다니는 그런 얘기가 중간에 나오는데 그것도 나중에 또 중요하게 쓰이고 제가 이런 뭔가 그런 독창적인 그런 어린이 소설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독창적인 요소들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것도 너무 잘 들어가 있고 그래서 너무 재밌게 읽었고요. 무민 연작 소설을 제가 지금 아까도 말했듯이 여러 권 읽었는데도 해성에 다가온다만 일단 읽어도 그 매력을 충분히 느끼게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추천해드릴 책은 바로 클라리시 리스펙토르의 야생의 심장 가까이입니다. 이 클라리시 리스펙토르 작가는 브라질 문학계의 천재. 이제 이 야생의 심장 가까이가 데뷔작인데 허리케인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굉장한 작가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구아 비바를 읽고 싶었어요. 제가 그 아구아 비바에 대한 추천을 해외 북튜버들 보면서 추천을 좀 많이 들어가지고 아구아 비바를 읽고 싶어서 안 그래도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있었는데 좀 얼마 전에 마침 밀리의 서재에 들어왔더라고요. 이 클라리스 리스펙토르 작가의 책들이 많이? 그래서 아싸 안 사도 되겠다 하고 이제 읽었는데요. 아구아 비바는 사실 어떠한 서사가 없어요. 그냥 이거를 소설이라고 할 수 없고 그렇다고 시라고도 할 수 없고 에세이도 아니고 뭔가 정의하기 어려운 그런 형태의 책인데 저는 사실 서사가 없는 거는 이렇게 빨리 읽히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아구아 비바는 병렬 독서의 한 부분으로 남겨놓고 야생의 심장 가까이를 다시 읽었는데 좋습니다. 재밌습니다. 이게 어떤 깨달음을 주었냐면 저한테는 제가 아무래도 요즘 세대 독자라고 해야 될까요? 요즘 세대 독자이기도 하고 영상을 공부하는 사람이기도 하니까 이런 책을 읽을 때, 소설을 읽을 때 되게 그 원천 스토리로서의 가능성이 주요한 평가 요소다. 이 원천 스토리로서의 가능성이 뭐냐 하면은
이것을 영상화나 뭐 웹툰화 할 수 있는 서사인가? 그러니까 그 서사 자체에서 그런 이미지나 영상이 그려진다면 그걸 더 흥미롭게 봤단 말이죠. 근데 사실 이 책은 영상화 할 수 있는 책은 아니라고 봐요, 제 생각에는. 근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학만이 할 수 있는 부분이구나. 이거는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저력은 텍스트로 존재할 때 진짜 가능하다는 감상을 얻어서 이게 진짜 문학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게 됐어요. 진짜 그 문장이 기가 막힙니다. 진짜 문장이 기가 막히고 이 여성의 에너지가 다 느껴진다. 이 주인공도 여자고 이 작가도 여자인데 그 타오르는 에너지가 느껴진다는 감상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좀 MZ스럽게 제너레이션 G 같이 소개를 하자면요. 되게 MBTI N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MBTI N이 좋아할 것 같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제가 진짜 파워 N이거든요. 대문자 N인데 이 주인공도 진짜 대문자 N이다. 뭔가 이 사고의 흐름이 이 책은 진짜 이 주인공이 생각하는 거가 주거든요. 이 책의 거의 전부가 그냥 이 주인공이 계속 뭘 생각을 해요. 계속 상상을 하고 어떤 사유를 하는 게 사실상 전부인데 그 흐름이 진짜 그 대문자 N으로서 좀 익숙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은 N이 분명하다 하면서 읽었는데 뭔가 이런 식으로도 영업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그 소개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브라질 문학계에서 허리케인이라는 말을 듣게 된 데뷔작이다 라는 그 책 소개가 너무 인상 깊어가지고 읽게 되었는데 진짜였다. 그 소개에 동의한다 라고 느끼면서 읽게 되었습니다. 이 책이 뭐 주아나라는 여성이 주인공이고 뭐 이런 건데 사실 그런 요소들은 이 책 추천에 그렇게 유효하지 않을 것 같고 그냥 한번 읽어보시라. 이 텍스트의 힘이 굉장히 크다라는 말로 이 추천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추천해드릴 책은 바로 김희선 작가님의 빛과 영혼의 시계방입니다. SF 소설집이고요. 이제 한국 여성 작가의 SF인 거죠. 근데 그렇다고 했을 때 떠오르는 그런 이름들이 있잖아요. 김초엽 작가님, 천설하는 작가님, 그런 한국과학문학상 출신 작가님들이 먼저 떠오르는데 되게 달라요. 김희선 작가님은. 근데 저는 그 양쪽 다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요즘 한국 여성 작가 SF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어떤 공통적인 정서가 있는데 저는 그거 되게 좋아하고 그런 건 줄 알고 읽었지만 되게 그러지 않았다. 이 빛과 영혼의 시계방은 좀 다른 정서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떤 거냐 하면은 사실 딱 정확하게 꼬집어 설명하기가 어렵지만 되게 클래식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되게 고전적이다? 근데 실제로 이 소설집 중에 어떤 작품 하나에서는 막 옛날 로마 시대의 교황청 막 이런 게 배경으로 나와요. 근데 SF고. 근데 아무튼 그래서 제가 클래식하다라고 하는 건 아니고 이 문장이나 전반적인 서사 자체가 굉장히 고전적인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면서 뭔가 서늘하고 기묘한데 저는 너무 좋았다. 그런 타임 패러독스나 시간 여행 같은 소재가 등장하기도 하고 되게 여러 가지 SF 요소를 가진 소설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작가님이 가진 주인공과의 거리감도 좀 느껴지고 근데 그걸 또 김초엽 작가님이 주인공과 거리 두는 것과는 또 다르다고 느껴지고요. 그리고 이 소설집은 따뜻한 SF는 아니다. 근데 좋다. 요즘 SF 시장에서는 결국 소재가 얼마나 참신한가 이런 것보다는 이거를 문학으로서 어떻게 전개를 하는가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작가님은 그런 면에서 되게 독보적이다 라고 느꼈고요. 제가 밀리의 서재를 보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되게 초창기에 읽었던 책인데 아직도 되게 기억에 많이 남을 만큼 인상 깊게 읽었어서 여러분께도 추천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추천해드릴 책은 바로 권여름 작가님의 내 생의 마지막 다이어트입니다. 이게 아마 넥서스 경장편 소설상? 이런 수상작일 거고요. 작가님의 데뷔작, 등단작일 텐데 저는 너무 재밌게 읽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주인공이 어떤 단식원의 직원이에요. 근데 본인도 원래 엄청 뚱뚱했었다가 단식원에 들어가서 감량을 한 다음에 약간 이제 직원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케이스고, 어떤 이제 방송에 그 단식원이 출연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약간 막 전후 차이 하면서 기적의 출연자 이러면서 어떤 단식원 그 회원 중에 하나를 출연시킬 예정이었던 거죠. 근데 그 회원이 갑자기 실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단식원에서 탈출을 한 거예요.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원장이 이 주인공한테 이 여자를 찾아와라 하면서 펼쳐지는 이야기인데요. 이 메인 소재가 다이어트이지만 저는 사실 이 한국 사회 전반을 이 소설이 비춰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혐오와 배제에 관련해서. 그리고 또 마냥 이것은 다이어트가 아니더라도 좋은 책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게, 저는 다이어트, 그런 여성의 몸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다는 것 자체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이야기가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단순히 그런 이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어떤 의무감에서 끝난 게 아니라 굉장히 탁월하게 해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씁쓸한 소설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그런 판타지 요소 이런 것도 없고 너무너무 기분 나쁘게 현실적인 소설인데 그럼에도 추천을 합니다. 이 사회가 이런 정상 범주에서 벗어났다고 여겨지는 이들한테 어떤 낙인을 찍고 어떤 혐오를 가하는지의 측면에서도 읽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사회 속에서 개인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어떤 사고를 하게 되는지의 측면에서도 굉장히 잘 묘사한 소설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도 읽으면서 너무 이입이 되고 숨이 차고 그러면서 읽었는데, 저는 사실 이 주인공하고 겹치는 지점이 없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이게 무슨 감정인지 알겠어 하면서 읽게 되는 게, 뭔가 이 사회가 가진 병폐가 이 개인들한테 공통적으로 미치는 어떤 영향이 있다 이런 생각을 원래도 했지만 더 좀 피부로 느끼면서 읽게 되었고, 그래서 좀 다들 읽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소설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막 어둡게 소설 묘사를 했지만 또 마냥 어둡게만 진행되는 소설은 또 아니고, 이 작가님 자체가 기본적으로 어떤 따뜻한 시선? 이라고 표현하기엔 너무 납작한데, 아무튼 그런 거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작가님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천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밀리에서 제 소설 추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 영상을 유튜브에만 올리는 게 아니라 저희 방송 영상과 제가 다니는 방송 영상과 수업 중에 포스트 텔레비전 플랫폼 연구 이런 수업의 과제로도 낼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강의실에서 틀지 않을까 싶은데, 그 생각을 하면 약간 미쳐버릴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촬영 자체는 오랜만에 하니까 재밌네요.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를 또 오랫동안 떠나 있었던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고요. 방학이 되면, 근데 저는 방학이 돼도 할 일이 많긴 하거든요. 근데 방학이 되면 또 열심히 유튜브를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